하신 분들은 제가 검사를 좀 할게요. 그래?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여기 다 맞았지? 않은 거지? 그 답지에 6번이 좀 잘못 나왔는데 키핑이 아니라 캡가 맞거든요. 답지가 잘못 나왔네요. 네. 그것만 좀 수정해 주시고.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먼저 할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좀 일찍 오신 몇몇 분한테는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요.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어제 출근했다가 앰뷸런스 실려갔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갖고 지금 아까 숙제 검사 한 번 했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좀 지금 오늘 컨디션이 좀 이렇게 평상시 같지 않아갖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쓰러지면 119 전화만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좀 볼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는 다 줬어요. 이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건을 이제 좀 달리 줬거든. 그래서 주어진 단어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해라. 그리고 추가 단어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조건을 좀 달리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만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단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일단 관계대명사를 쓴다라는 것.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조금 어려웠을 법한 게 여기 제가 구문문서가 좀 잘못했네요. 환영받는다고 여기까지가 목적격보예요. 그리고 뭐뭐 하게 할 여기가 동사입니다. 좀 잘못 표시가 돼 있어갖고 좀 수정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 그 괄호 안쪽을 보면은 은는이가가 붙었지만 목적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왜냐면 오형식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형식 구조에서는 목적어와 목적격보가 이제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얘가 뭐뭐 한다고 느끼는 거죠. 손님들이 느끼는 거야. 근데 손님들이 느끼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make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덩어리 안쪽을 보면은 동사 나왔고 그리고 손님들이 느낀다라는 이제 지금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지금 주어를 제외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뭐뭐에 초점을 둔다라는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안락함과 디자인 여기는 뭐 특별하게 구문적으로 뭐 별로 볼만한 건 없죠. 그래서 런던에 가장 이제 새로운 호텔이 focus on 갖고 이제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comfort and design. comfort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명사형이에요. 안락함, 편안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ich가 이어서 이제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왔다. 이 welcome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로도 이제 쓰이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비록 그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 부와 명예를 포기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계대명사가 쓰인 건데 요 덩어리입니다. 요 덩어리. 여기도 지금 1번이랑 똑같은데 포기했다라는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부와 명예를 목적어가 나왔고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덩어리 부사가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위대한 사람 요 부분을 이제 수식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고 주어만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pass away라는 게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die예요, die.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도 누군가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직접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좀 간접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돌아가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pass awa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시제를 봐야 되는 게 여기는 이제 past 과거 시제를 썼지. 왜냐면 long time ago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과거 시제를 썼는데 여기에서 still이라는 여전히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remember는 이제 현재 시제로 쓴다. 이게 이제 또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 이하를 봤을 때 또 시제를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gave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제 부와 명예를 포기했었대요. 그 위대한 남자가. 그 위대한 그 남자는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런 거를 포기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gave up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 passed away보다 더 이전 시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나왔으니까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법한 게 아마 쌤 생각인데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drifting이라는 형태를 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had been abandoned. 여기서 이제 had pp라는 이제 대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 아마 여기가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이제 한글 부분을 먼저 보자면 떠다니는 흙먼지들로 덮인 그 도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계대명사를 써도 돼. 여기에서 원래 which하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which was라고 사실 써도 되는데 근데 이제 힌트 단어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vered with drifting dust. 이 drift라는 표현 자체가 뭐랑 비슷하냐면 이 float랑 비슷한 뜻이거든. float. 둥둥 떠다니다 뭐 이런 건데 이 float도 그렇고 drift도 그렇고 이제 둘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형으로만 수식이 가능해요. 이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숨 찬다. 지금 막 식은땀이 나고 죄송해요. 자, 그래서 떠다니는 흙먼지로 덮여 있는 그 도시가 여기에서 이제 헤드링 PP 형태를 이제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단서가 오랫동안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한 시기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건 지금 과거 시제, 그러니까 발견한 시점이 일단 과거 시점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시점까지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그 시점까지니까 그 이전부터 요 시점까지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즉 과거 완료로서 쓰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얘네가 발견한 건 과거인데 이때까지라고 나왔으니까 그 이전부터 이때까지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대과거인 had been abandone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마 헷갈렸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아마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좀 여러 개 있었을 것 같아.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역동사 let의 이제 해석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if라는 게 이제 no의 목적으로 쓰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 뭐 so that을 써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이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자면 그 officer가 이제 released, 여기서 release라는 게 원래는 방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출하다라는 표현 말고도 뭐랄까 뭔가를 배출한다거나 아니면 발표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release를 써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예를 들어 영화 신작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신작 뭐 발표회, 제작 발표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보통 releas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실종자들의 리스트를 이제 발표했다, 이제 뭔가를 이제 배포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소댓 같은 경우는 이제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조동사 can과 잘 어울려요. 이 소댓 같은 경우는 can이나 아니면은 may 같은 이런 녀석과 좀 잘 어울립니다. may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will 뭐 이런 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그들이 생존했는지 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뭐뭐 하게 하다. 지난번에 썼던 사역동사가 되는데, 그래서 얘가 알게 하다, 이 let이 뭐뭐 하게 하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힌트 단어에서 이 let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로서 no 동사원형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존했는지 뭐뭐 했는지라는 표현 자체가 if가 쓰인 거죠. 그래서 if절로 이렇게 나왔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요 부분은 이제 주어 동사 메인이 되는 것만 좀 잘 찾으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의사는 제안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쉽게 또 not suggest 여기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한다고, 요게 대시라고 했어요. 됐어? 뭐뭐 한다고, 요게 대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절에 있는 주어 동사 잘 보면 되겠는데, 당신이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요게 이제 뭐겠습니까? may help 이걸로 쓰면 되겠지. 자, 우리가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여러분도 거기 그 데일리 테스트 공부에 좀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help 같은 경우가 이제 쓰는 패턴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형식으로서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수동사 원형이나 또는 동사 원형을 쓰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되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elp가 그냥 삼형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냥 뒤에 목적어만 나오는. 근데 이때도 똑같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그냥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마치 얘처럼 똑같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뭐뭐 하도록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돕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만 되어 있죠.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돕다 뭐 이런 패턴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삼형식 패턴으로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부사구가 되는 건데 뭐뭐에 대항하여 against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 자체가 by ing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써보자면 너가 may help 도울 수 있고 to protect yourself 여기서 to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생략 가능한데 우리 힌트 단어에 to가 나와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to protect.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면 돼요. 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 먼저 쓰면 됩니다. 암에 대항하여 against cancer 썼고 그 다음에 by에 ing and ing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잘 먹음으로써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1, 2번으로 나누면 당연히 1번 먼저 쓰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운동한다, exercising more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잘 먹는다, eating bett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마지막. 이 6번이 이제 이 우리들이라고 해서 혹시 헷갈렸을까 봐 그런데 우리 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케이지를 말합니다. 케이지. 아까 답이 잘못 나왔었죠? 캡트예요. 캡트. 자 그래서 우리들과 같은 작은 공간들에 갇혀진 거니까 PP형으로 쓰는 게 맞겠죠. 이 덩어리가. 실험실 동물들이 질병의 발생들을 예방하기 위해 자 일단 뭐뭐하기 위해 나왔으니까 뭐 so that이나 아니면 to를 쓰면 될 텐데 지금 이 안쪽을 보면은 뭐뭐를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 주어 동사 패턴이 있는 건 아니죠. 뭐뭐가 뭐뭐하기 위해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뒷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많은 항생제들을 받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boratory animals must be given 받는 것이 틀림없다. many antibiotics하고 그다음에 그냥 투부정사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ccurrence라는 녀석은 이제 발생, occur의 이제 명사형인데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 단어 자체를요. 왜냐면 우리가 occur 이게 이제 그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사잖아. 근데 명사형을 쓸 때 이 r을 하나 더 붙인다라는 점. r을 하나 더 붙이고 enc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스펠링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영작할 때.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 해갖고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도를 다음 파트를 한번 나가볼 건데 지난번에 접속사와 병렬 구조 파트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 파트를 좀 잠깐만 내가 어떤 부분 좀 추가로 설명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100쪽에 뭐 설명할 것이 없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없었나요, 여러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100쪽이 아닌 거? 어디 할 차례지 우리? 몇 쪽? 미안해, 잘 안 들려 그래. 챕터 13할 차례라고? 아 그래요? 소리 딴반이랑 헷갈렸다. 자 그러면은 그 챕터 13의 시제 파트를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48쪽 말고 그 앞쪽을 좀 펴주세요. 147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시골가는 엄청 많네. 자, 시제 파트를 좀 볼게요. 사실 여기 시제가 지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흔히 12시제라고 해갖고 이렇게 지금 책에 나와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시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상을 나타내는 것과 시제를 나타내는 게 이제 별도로 있어서 원래는 요 시제 우리가 흔히 배우는 요 12개 시제랑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당연히 다 할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영작 시간에 그 시제의 느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정도면 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시제를 보면은
일반적인 형태, 현재, 과거, 미래형, 그 다음에 진행 형태, 완료 형태, 완료 진행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시제의 느낌 그 부분만 여러분이 아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영작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면 어떤 시제를 써야 되는 건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어쨌든간 어법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얘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을 기준으로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147쪽에 있는 내용을 다 하진 않을 거고 148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쪽에 포인트 1, 2, 3번 나와 있는데 포인트 1번은 과거랑 완료 시제,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 보통 이 녀석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많이 나온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이거랑 이제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랑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 얘가 보통 중3 때 많이 나온 녀석이에요. 중3 때. 보통 이제 중3 1학기 기말이나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 포인트 2번인데요. 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포커스에 맞춰지겠죠. 여러분 지금 시점에선. 그리고 포인트 3번에 이제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얘도 역시나 중학교 2학년 때 사실은 비중이 좀 더 큰 녀석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150쪽을 보면은 현재 시제의 용법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해갖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시제라는 파트 자체가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고등부 기준으로는 어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쌤이 일단 이렇게 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등부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얘는 어법에서는 중요도가 낮아요. 어법에서는 중요도가 낮고 영작에서는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영작에서는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제 그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보다는요. 이제 시제가 다른 문법과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시제 자체보다는 다른 어법과 섞여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섞여서 출제. 그러니까 다른 어법과 섞여서 출제란 건 뭐냐면 다른 어법과 섞여서 출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뭐 가정법. 그러니까 가정법 보면 뭐 가정법 과거 있고 과거 완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가정법과 이렇게 시제를 좀 섞어서 뭐 문제를 출제한다든가 아니면은 조동사의 동사 원형과 조동사의 have pp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른 녀석과 시제를 좀 섞어서 낸다던가 아니면 또 하나 뭐 to의 동사 원형 쓸래 to have pp 쓸래 뭐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랑 섞어서 낸다던가 그러니까 시제를 그 자체로서는 보통 출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진도 나가고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요 여기는 저 가볍게 그냥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그 148쪽에 포인트 2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저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중3 내신에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중3 내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보자면 포인트 1번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자, 과거와 현재 완료 비교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과거 완료는 말 그대로 과거고 현재 완료는 이름에 써 있다시피 현재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함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부사어구예요. 부사어구.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핵심을 제가 여기다 따로 써드리자면 문제풀이에서의 이제 포인트는 결국엔 부사어구를 확인을 잘하는 거. 이게 결국에 포인트가 됩니다. 부사어구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과거를 나타낼 때는 이제 과거랑 잘 어울리는 부사어구가 있고 현재 완료를 쓸 때는 현재 완료와 잘 어울리는 이제 어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당연히 과거 시제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데 현재 완료를 어떻게 써? 여기는 이름에 써 있잖아. 현재라고 써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과거 시제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먼저 써보자면은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요 녀석은 무조건 과거 시제랑만 어울린다라는 점,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느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뭐뭐, go 뭐 이런 표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in 플러스 연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when 주어 동사의 과거형.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뭐 이런 표현들이죠. 뭐 아니면은 yesterday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또 뭐가 있을까? last 어쩌고도 있겠네요. last 어쩌고 이런 거 됐죠? 이런 게 전부 다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과거 시제를 고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의사항 이제 여러분이 좀 혼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since가 나왔을 때를 좀 주의하시면 돼요. since. 자 예를 들어서 since에 플러스 과거 시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 시점.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얘가 나오면요, 요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자 이거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어떤 그 표로서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영작할 때 배웠었는데, 자 현재 완료, 지금 현재 2022년이고, 자 현재예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점 2020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과거야. 그러면 현재 완료라는 건 어떤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요게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고, 하나 쓰고, 요게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라는 건 뭡니까? 그냥 요 시점 자체, 이거 자체가 과거예요. 2020년. 근데 이거 자체가 과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우리가 과거를 써야 되는 건데, sinc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후로 쭉이란 뜻이에요. 이 since라는 의미 자체가 뭐뭐 이후로 쭉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의 어떤 시점, 과거의 어떤 시점 이래로 쭉 이런 개념이니까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나오면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요게 좀 이제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말하자면요, 내가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만약에 1년 전에 내가 그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영작을 해보자면요, I lived there. there라고 안 할게요. 그냥 일산이라고 했습니다. 일산. 내가 일산에서 살았어. 1년 전에. 1년 전에 하면은 그냥 a year a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전에는 일산에서 살았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1년 전에라는 ago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냥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ago 있으니까 lived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내가 비슷하게 다른 패턴으로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건너뛰고 in 일산. 자, 근데 요번에는 내가 요 a year ago 앞에다가 since를 한번 붙여볼게. since 이렇게. 그럼 since a year ago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패턴이 어떠냐면 since라는 녀석 뒤에 지금 과거 시점이 나온 거죠. 1년 전이라는 과거 시점이 나왔잖아. 그렇죠? since 뒤에 과거 시점. 그러면은 1년 전 이후로 쭉 이런 뜻이거든. 그럼 1년 전이면은 2021년이겠죠. 그럼 2021년 이후로 쭉 살아왔다라는 개념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인 have lived로 써야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어고 나왔다고 해서 어고 나왔으니까 과거 써야지 이러면 안 되고 이 since라는 표현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또 살펴보는 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거는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1, 2번 그러니까 포인트 1에 1, 2번에 써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이제 요 녀석이 있는데 자 이걸 좀 볼게요.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동주야 피곤하지? 내가 잠을 깨워주고 싶은데 미안한데 지금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미안해. 내가 평상시처럼 텐션을 높여서 할 수가 없어. 미안해요. 자 두 번째는 과거 완료 볼게요. 과거 완료와 대과거. 지난번에 그 영작 시간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복습 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풀이에서 얘도 문제풀이 포인트를 여기다 써줄게요. 문제풀이 포인트. 얘는 뭐냐면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는지를 찾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는지 찾아볼까. 요게 중요해요.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는지 이제 찾아보는 거. 요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제 좀 개념을 좀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대과거라는 거를 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과거.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대과거. 우리가 흔히 이제 대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과거보다 더 먼 과거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흔히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점 요거잖아. 요게 이제 대과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요 말 속에 이제 사실은 정답이 있는데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도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과거가 있으면 이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시점 요 시점을 우리가 흔히 대과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과거라는 개념은 여러분 사실 잘 보시면요 얘는 상대적인 개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 요거는 결국 무엇이다?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2022년이야, 2020년이야. 근데 대과거가 2000년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지만 더 먼저 일어나는 게 2000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과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020년이 없다고 쳐봐요. 얘가 없다고 쳐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2000년은 그냥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라는 거는 작년이든 5분 전이든 10년 전이든 10억 년 전이든 그냥 지금으로부터 예전이면 무조건 과거거든.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시점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즉 어떤 얘랑 얘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얘가 더 먼 과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대과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과거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비교했을 때 더 먼 과거. 이게 바로 이제 대과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편의상 상대적 개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제가 쓴 상대적 개념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다른 두 과거 시점을 비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두 과거를 비교했을 때. 두 과거 시점을 비교해서 더 공간이 좁네요. 더 먼저 일어난 시점. 이게 결국에 이제 대과거라는 거죠. 지금 2000년이 대과거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를 2000년으로 잡고 대과거를 1900년으로 잡는다면 그럼 당연히 1900년이 대과거가 되겠죠. 둘을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먼 과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서 우리가 발생하는 게 대과거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만약에 과거를 알려주는 2020년, 2000년 이런 이제 시점이 없다고 쳐봐. 없으면 뭐가 된다?
그냥 얘네도 과거 시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가 없으면요. 비교할 만한 애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대과거, 이거는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대과거나 과거 완료는요. 비교할 과거 시점이 없으면 사용 불가라는 겁니다. 됐어요? 비교할 과거 시점이 없으면요 대과거나 과거 완료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아 얘가 없는데 어떻게 대과거를 써? 얘가 없으면 그냥 과거지 뭐. 됐어? 얘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과거를 쓰든 아니면 과거 완료를 쓰든 이게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없는데 어떻게 대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냐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이지? 그래서 대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려면 반드시 특정한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현재 완료를 봤을 때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는 함께 못 쓴다고 했었잖아.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야. 과거 완료나 대과거는 거꾸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있어야만 쓸 수 있다고. 없으면 못 써요. 거꾸로. 왜? 없으면 그냥 과거밖에 안 되니까. 얘가 없다면 그냥 과거로 써야 되잖아. 대과거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현재 시제야. 그럼 여기는 우리가 대과거를 쓸 수 있냐?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과거가 없잖아. 비교할 과거 시점이 없잖아. 그래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예문을 보면요. 그 대과거나 이런 이 대과거 시점을 쓰는 걸 보면은 전부 다 과거 시점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2번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면은 it was라고 일단 과거 시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 그 뒤를 보면 a very touching moment for me when I saw라고 또 지금 과거 시점 나와 있고요. 그 뒤에 she had 또 과거 시점 나와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과거 완료나 대과거를 쓰려면 반드시 과거 시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49쪽 문제를 좀 잠깐 볼까? 149쪽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 한번 봐봐. 1번 문제. 1번 문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lived냐 has lived냐 이거는 그냥 치우고 그냥 뒤에 있는 것만 볼게요.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with their cousins for more than 5 years so far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죠. 여기에. 그럼 여기는 무조건 대과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시점이 없으니까. 됐어?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볼까? 5, 6, 7, 8번 문제를 볼게요. 5, 6, 7, 8번. 5번을 보면은 found라는 과거 시제 보이시죠? 거기에 체크해 두세요. 6번 문제 보면은 came into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asked 나왔어요. 둘 다 과거 시제 나와 있어요. 체크해 두시고 7번에는 arrived 나와 있어요. arrived. 그리고 8번에는 turned off 나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5, 6, 7, 8번은 전부 다 과거 시점이 있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과거를 쓸 수 있는 장치들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시점이 나와야만 우리가 대과거를 쓰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일단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과거 시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과거를 쓰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대과거, 과거 완료는 뭐야? 결국에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먼저 일어난 거.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거냐 아니냐는 우리가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겠죠. 근데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대과거가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거는 다 알고 있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과거 시점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대과거는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없다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과거 시점이 만약 나와 있다면 요 과거 시점과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과거 시점을 비교해서 뭐가 먼저 일어난 거냐. 먼저 일어난 거는 우리가 had pp로 쓰면 되고 만약에 둘의 시점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과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책에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하나 좀 추가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had pp 뭐 형태나 이런 건 다 생략할게요. 어떤 거냐면 안부장 표시하고 전후 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히 알 수 있는. 요 경우에는 우리가 대과거를 과거로 써도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만 말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라 볼까?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before I had dinner.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나는 내 숙제를 끝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 과거 시제 나와 있고 여기 과거 시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숙제를 끝낸 거랑 저녁 식사를 한 거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가 더 먼저 일어났어요? 뭐가 더 먼저 일어났어? 숙제를 끝낸 게 먼저야? 아니면 저녁을 먹은 게 먼저야? 숙제를 끝낸 게 먼저죠. 그렇죠?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얘를 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는 had finished라고 써야 맞겠지. 얘가 먼저 일어난 거니까. 맞죠? 그런데 요 경우에 지금 before라는 녀석 때문에 전후 관계가 명백해졌죠. 그렇죠? before나 after를 쓰면 어때요? 뭐하기 전에, 뭐하고 난 후에 명확해지잖아. 얘를 쓰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had finished로 안 쓰고요. 그냥 finished로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이렇게 명확한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had는 건들면 안 돼요. 이 had는 건들면 안 돼. 얘는 나중 일이죠. 얘가 먼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대과거로 써도 되고 과거로 써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 나중에 일어난 건데 얘는 had pp로 쓰면 틀리겠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건들면 안 되고 그 먼저 일어난 일은 원래 had pp로 써야 되지만 즉 대과거로 써야 되지만 대과거 대신에 과거로 고쳐 써도 된다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전후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되셨죠? 그래서 과거와 대과거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도 애매한 거야. 출제자도. 뭐가 애매하냐? 이거 전후 관계 명백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전후 관계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출제자 본인도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헤드 PP를 사실 안 써도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출제하는 분도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거와 대과거를 비교하는 문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애매해서요. 문제가 애매해서. 그래서 애매하지 않고 확실한 녀석은 뭘까?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를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다르겠죠. 현재 완료는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못 써요. 근데 과거 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거꾸로. 안 나오면 과거 완료를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명확하죠.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이 명확성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비교하는 게 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인트 3번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 요 비교 부분을 좀 볼게요. 미래 시제, 현재 시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시간 조건을 나타낼 때 이제 미래 시제를 못 쓴다. 이것도 아마 지난번 영작할 때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좀 가볍게 볼게요. 그냥 사실 해석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건데 그냥 책에 있는 그냥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시간 조건에 부사절이죠. 여기서는 뭐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 못 쓴다 이거예요. 미래 시제 못 쓴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미래 시제를 왜 못 쓰냐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 말하면 해석이 이상해서 그래요. 해석이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지금 책에 있는 예문을 갖고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예문. 책에 있는 예문을 보면은 if the weather 그 다음에 is 또는 will b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s 또는 will be good 그 다음에 뭐라 나왔냐 he will go 또한 왜 이렇게 길어? 뭐라고 나와요? 어메스먼트 자, 이렇게 나왔네요.
봐봐. 지금 if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이제 주절 부분을 보면은 will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가 will이 나왔으니까 왠지 여기도 will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is가 정답이라는 거죠. is가. 우리가 이제 정말 문법적으로 말하자면은 if라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이건 진짜 문법적인 표현이고요. 왜 그러면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가? 그냥 해석해 보면 돼요, 여러분. 간략합니다. 해석을 해봐요. 날씨가 좋으면 그는 놀이공원에 갈 거야. 그럼 놀이공원에 갈 거야. 얘는 전혀 문제가 없죠. 놀이공원에 갈 거다. 근데 여기를 봐봐요. 날씨가 좋다면 will로 쓰면 날씨가 좋을 거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 날씨 좋으면 나 집에 안 있으려고 나 나가려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 내일 날씨가 좋다면 좋다. 현재 시제로 말하잖아요. 우리말에서도요. 내일 날씨가 좋을 거라면 이렇게 안 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이게 더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좀 더 이제 아카데믹하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현재 시제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 전달의 이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평상시를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평상시 기준으로 내일이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평상시 날씨가 좋다면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건데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해석상 잘 어울리는 거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 이거 뭐 문법적인 거 솔직히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해석을 해봤을 때 날씨가 좋다면, 날씨가 좋을 거라면 이상하죠. 날씨가 좋으면 나는 놀러 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서 이제 좀 꽤 잘 나오는 녀석 중 하나인데요. 특히 if라는 녀석이 좀 잘 나와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좀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에 오마중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별도로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if 구분법이라고 제가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중3 1학기 때 특히 잘 나오거든요. 이게 중3 1학기 때.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if 같은 경우가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뭐뭐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우리가 if가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뭐뭐 한다면은 이제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죠. 즉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if가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3 시험에서 if에다가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또는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류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작년 오마 중3에서도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거에서 여기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 없었죠. 그쵸? 조건에서는. 근데 얘는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위에 뜻일 때는.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지금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서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녀석이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f가 앞에 있냐 중간에 있냐 이걸 기준으로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if가 맨 앞에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맨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겠죠. 그렇죠? if가 맨 앞에 있으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요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무조건 부사절입니다. 이걸로 절대 안 쓰여요. 절대 안 쓰여. if가 맨 앞에 나오면 무조건 니네가 알고 있는 만약에 그냥 뭐뭐 한다면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럼 무조건 부사절이라는 건 if가 맨 앞에 있다면 뭡니까? 다시 한번 조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if가 중간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얘냐 두 개로 이제 갈라질 텐데 이때는 사실
해석을 해보는 게 어찌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요. 방법이 이제 해석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해석해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예시를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I wonder if he is hones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if의 이제 쓰임새를 이제 보려고 해.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 앞부분, 그러니까 if절을 제외한 앞부분을 구문 분석을 한번 해봐. 구문 분석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궁금하대. 뭐가 궁금한데? 뭘 궁금해하는데? 뭘? 즉 얘가 없으면은 얘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안 되죠. 즉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만으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얘가 있어야만 전달이 된다는 거죠. if절이. if절이 있어야만 전달이 돼. 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명사일까 부사일까? 당연히 명사겠죠. 됐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if가 중간에 있을 때 과정을 다시 쓸게요. if가 중간에 있으면 그러니까 if의 앞부분을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구문 분석 플러스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본 다음에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해석이 그것만으로 자연스럽다. 만약에 해석과 구문 분석이 괜찮다. 그러면은 얘가 없어도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얘가 없어도 자연스럽다는 거잖아. 그렇지? if절이 없어도 자연스럽다는 거는 얘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즉 부사절이 됩니다. 부사절. 근데 해석을 했더니 이상해.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나왔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재작년 옹화중3에서 제가 나왔다고 했었죠. 실제로 나왔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이게 이제 재작년 2020년도 옹화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이제 실제로 if와 이제 whether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요거 지워도 되나? 요거 지울게.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if와 whether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개수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해서 이렇게 4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자, 일단 하나씩 보자면 if와 whether의 쓰임새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3번 문제는 if가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를 고르는 문제랑은 약간 달라요. 그거랑은 약간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명사절의 if, 아까 if가 맨 앞에 나오면 무조건 부사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 아까 여러분 필기했잖아요. 여기까지 그 아래에다가 가만히 있자. 동그라미 3번으로 쓰면 되나? 맞나? 내가 아까 동그라미 2번까지 썼냐? 오케이. 3번에다가 쓸게요. 그 명사절의 if 있죠. 명사절 if는요 무조건 목적어 정확하게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해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주어로도 안 되고요, 보어로도 안 쓰이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부 다 안 된다고. 목적어 역할. 이 뭐라고 쓰면 헷갈리겠다. 목적어라고 쓸게요. 전부 다 불가능하다. 됐어? 그러니까 if라는 그러니까 명사절 if는 무조건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이런 거를요. 예를 들어 A번을 보면 지금 if가 있는 부분만 다 체크해 볼게. if나 whether가 있는 부분. whether는 뺄게요. 제가 설명 안 했으니까. if가 있는 것만 볼게. if가 있는 거. 그러면 지금 A, B, F에 전부 다 if가 나와 있는데 각각 앞부분을 보면 about 전치사가 나왔지. 근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A는 일단 틀린 거예요. 됐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지금 if 뒷부분을 보면 he is 일단 제대로 현재 시제에 나와 있고요. 근데 사실 시제는 상관없어요. 원래 명사절에서 미래 시제 쓸 수 있으니까. 앞에 tell이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헬에 대한 목적어 역할,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 가능하니까 B는 당연히 가능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 앞에 no 나왔잖아. 동사는 want인데 어쨌든 want에 대한 목적어로서 to know가 나왔고 know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know를 동사로 보자면, 그렇죠? 그럼 이 know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역시나 if를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F랑 B는 어법상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if의 쓰임새에 대해서. 됐어? 우리가 흔히 이제 접속사를 배울 때 if와 whether 둘을 이제 합쳐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요. 사실 if와 whether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요거예요. whether는 이게 다 가능해요. 주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 가능해요. 이게 whether의 쓰임새고 if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 이제 요게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 D, E를 보자면은 C 같은 경우는 whether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될 게 없고요. 얘 같은 경우도 어법상 맞는 거고. 얘도 know에 대한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D도 문제될 거 없고. E 같은 경우는 비동사에 대한 보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올바르지 않은 건 A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거예요. 됐어? 이렇게 이제 원래 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명사절 if와 부사절 if를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걸 비교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if와 관련된 문제가 중3 1학기 때 이게 중3 1학기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좀 잘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사절과 명사절을 비교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3번까지 이제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 비교하는 거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150쪽에서는 제가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하고 넘어갈 생각인데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서 하는 랭킹은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마다 우리나라 여기 이거는 어떻게 롤서버라는 거는 어디 나라에서 까는 애가 강하지? 그럼 만약 내가 아메리카 서버 하고 싶어 여기 그럼 옥지에서 하는 랭킹이 우리나라 서 오빠 강하게 시키면 정확하게 써. 오빠 강하게 시키면 먼지가 없습니다. 돈이 남아나냐? 오늘의 이 새끼가 진짜 조공하고 있어. 그러면 쌤이 가슴을 1년에 120만 원 쓰면? 야, 월마다 5명 2만 원씩 하면 120만 원. 원역이 2만 원 정도. 원영이 나는 뭐야? 60만 원 더. 맨날 주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 안 주고 나도 받아야지. 얘나 인생이랑 좀 5월. 오늘 때문에 무슨 일? 학원 오는 날이면 학교에서 받는 거지. 맞아. 6월 15일가 6월 10일. 5월 10일. 같이 학교에서 이제 세금 넣어. 할수 있어. 쓰러지고 아버지 집 가면 좀 빨리 좀 오.
틀린 거로 끝났나? 번역이 되잖아. 음악아 근데 맞자 아니 그 메이엔하고만 해도 된다고 세부적으로 너네는 맨날 뭐 하길래 이렇게 불려 자 일단은 그 1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할 게 없어서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근데 좀 많이 남거든요. 요거를 설명하고 나면 거의 한 40분 넘게 남을 것 같은데 뒷부분 조동사까지 진도 나가기는 조금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문제 푸는 부분을 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그 피드백을 못 해드린 부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페이지 좀 볼게요. 자, 150페이지 여기는 제가 필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로써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제의 용법이라 나왔는데 이건 우리 지난번에 영작 시간에 했던 거의 연장선입니다. 현재 시제는요. 그냥 그 책에다가 오른쪽에 그 현재 시제의 용법 이렇게 제목 나왔잖아. 그 오른쪽에다가 좀 필기를 할까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써주세요. 평상시. 제가 그때 영작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평상시.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쓰는 건 결국에 평상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거기 이제 5가지 예시를 보면은 뭐 현재 사실, 현재 습관, 뭐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의 미래 대용,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부사구가 있는 문장에서 미래 대용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평상시라는 키워드 하나로 끝나요. 민지야 그만 들어라. 그만 들어라. 자, 그래서 그 이제 결국에 he's 17 years old 이렇게 나왔는데 그가 17살이래. 그럼 그가 17살이란 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은 I keep a diary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 I write it before going to bed. 내가 이제 잠자러 가기 전에 그것을 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도 역시나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쓰는 거의 키워드는 뭐냐?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해갖고 1, 2, 3, 4, 5 5가지가 나와 있죠. 가장 일반적인 게 will, 그 다음에 이번에 be going t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 시제를 쓰는 게.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다르고요. be about 동사 원형은 그냥 이 표현 자체를 좀 외워두세요. be about 동사 원형. 왜냐면은 얘는 독해에서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be about 맨 아래 있죠? 2의 5번에.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래서 이 표현과 뜻 요거를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be on the point of ing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어서 be about 동사 원형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데 will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감이 어떻게 되냐면 will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의지. 그러다 보니까 will이라는 건 나의 의지로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will이라는 녀석을 많이 써요. 보통 뭐 먼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쓴다 이렇게도 표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will이라는 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will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뭐 할 예정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말 그대로 예정되어 있는 가까운 일, 예정되어 있는 가까운 일을 쓸 때는 보통 be going to를 쓰고 4번에 있는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그때 말했다시피 어떤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는 스케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번,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어떤 스케줄, 그러니까 시간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줄, 시간표.
그래서 그 뭐 기차가 뭐 8시 반에 이제 떠날 거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현재 시제를 많이 쓴다.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수업 끝나고 단어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단어 시험을 볼 거라는 건 스케줄상에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비고잉 투랑 사실 어찌 보면 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비고잉 투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일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좀 2번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고잉 투에 비해서 좀 더 가까운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비고잉 투는요 5번에 나와 있는 be about랑 오히려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어법으로는 낼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등부에서도 안 나오고 고등부에서도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어법으로는 1, 2번에서 낼만한 건 없고요. 영작에서는 조금 중요할 수 있지만 역시나 영작에서도 얘네를 엄청 중요시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셔도 되고 151쪽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옆에 있는 1, 2번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푸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숙제를 좀 먼저 말해줄게요. 숙제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전부 다 여러분 그동안 했던 거 좀 첨삭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숙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25일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149부터 하면 되겠네. 149부터 154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아요. 문제 풀고 질문할 거 체크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채점까지. 그 다음에 149, 151 149랑 151쪽은 구문 분석과 해석을 추가로 해오시면 됩니다. 구문 분석은 책에다가, 해석은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153쪽 153쪽은 법법상의 근거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보기문이에요. 모든 보기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진도 나갔던 부분 백지 테스트.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겁니다. 수업 시간 필기한 거. 요거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는 이렇게 되겠고 그 앞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개별 첨삭을 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이 될 거예요. 그 어떤 파트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이전 부분, 즉 143초까지겠죠. 143초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문제 풀면서 좀 잘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질의응답을 좀 받아주도록 할 거고,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에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 어법 내용에 대한 거. 아니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얘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중3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질문의 종류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질문할 거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할 거 정리. 143초까지.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겠고, 요게 다 완료되신 분에 한해서만 이제 숙제 부분을 좀 미리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요거만 해도 꽤 많을 거예요. 요거만 해도 꽤 많아서 아마 숙제할 시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저 촬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좀 끊을게요.